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 튜터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전경수입니다. 지금부터 오피스 튜터 창립 14주년 기념 웹캐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법적 고지를 좀 보셨고요. 이게 제 강사 프로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피스 튜터 사이트가 14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첫 페이지가 좀 바뀌었고요. 깔끔하게 바뀌었다는 분들 평을 많이 해주셔서 예, 감사드리고요. 또한 요즘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의 시대죠. 그래서 오피스 투터가 페이스북에도 페이지가 있고요. 아무래도 사이트는 공부를 할 때만 오시는 거고 페이스북은 많이들 사용하시니까 저희 회사에 대한 소식들, 뭐 이런 웹캐스트, 또 매월 개최하는 유료 강좌, 무료 강좌 이런 소식들과 오피스 제품들에 대한 또 소식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오피스 튜터 페이지 오셔서 많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MVP로 활동 중인데요. 컴퓨터실을 가지고 있는 제품은 원노트입니다. 그래서 원노트 사용자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원노트 사용자 모임은 이제 네이버 카페와 페이스북 그룹에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는 2007년도에 개설이 됐거든요. 2007년 이후에 다양한 스터디, 교환, 그리고 원노트 질의응답들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 초부터는 유료 멤버십이긴 한데요. 퓨처 워커스 클럽이라고 발족을 시키고 매월 기수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제 11기를 모집 중에 있고요. 보통 이제 한 달에 뭐 한 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가입을 하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뭐 월 1회 정도 개최하고 웹캐스트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주소로 한번 접속하셔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는지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하는 웹캐스트, 그러니까 3주간의 웹캐스트의 내용도 퓨처워커스 클럽의 아젠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웹캐스트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이번에 14주년 웹캐스트는 그 13주년 웹캐스트가 개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아웃룩과 원노트를 어떤 컨셉으로 사용하면 좋은지 이렇게 진행을 했다면요. 이번 이제 14주년은 팀 협업을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산성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은지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개요 그리고 쉐어포인트 팀 사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문서를 관리할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일정 관리 프로그램인 아웃룩과 쉐어포인트 팀 사이트를 연동해서 팀 캘린더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와 지금 참석하신 게 링크죠. 링크를 통하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웹캐스트를 직접 뭐 사내 아니면 사외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는 웹캐스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링크를 통해서 화상회의나 메신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설명드리고 이제 점점 많이 쓰고 계시는 원노트 전자필기장을 이제 팀 협업을 위해서는 공유 전자필기장으로 세팅해서 쓰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활용 시나리오 설명드리고요. 마지막 셋째 주에는 워드 문서, 엑셀 문서, 파워포인트 문서에 협업과 관련된 기능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부 기본 컨셉 및 도구 소개 부분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거기에 앞서서 아마 지금 웹캐스트가 점심시간에 개설이 된 데다가
또 주제가 오피스 365가 앞에 붙었죠. 그러니까 오피스 365는 사실은 회사에서 뭐 조직의 생산성 차원에서 도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좀 생소하시기도 하고 협업이라는 부분도 생소하시기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웹캐스트를 레코딩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 공유를 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 빠르면 2, 3년, 뭐 길게는 10년 안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업무 환경이 아주 보편화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환경을 좀 미리 체험하고 미리 적용을 해서 다른 조직과 좀 더 생산성을 차별화시키는 이런 부분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참석하신 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빨리 이런 기술들을 습득하시고자 관심이 있으셔서 오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아마존에서 검색해서 뭐 일부는 구입해서 보기도 하고요. 나머지는 지금 장바구니 넣어놓은 책들이기도 한데요. 2020년의 업무 환경. 2020년 해봤자 이제 5년 남은 거죠. 내년 1월 1일이면 2015년이죠. 5년 후에 업무가 어떻게 바뀔 건지 이런 뭐 미래 예측 서적도 있고요. 현재 온라인 기업들이죠. 온라인 기업들을 창업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한 회사의 대표가 우리 회사 어떻게 일하는지 이렇게 만든 책입니다. 리워크, 리모트 이런 책이 있고요. 또 요즘 이제 기업에도 소셜 네트워크를 도입하는 등 굉장히 이제 네트워크의 그 엔터프라이즈 3.0이라고 하는데요. 소셜 네트워크를 도입한 이후에 업무 환경이 어떻게 될지, 고객 응대는 어떻게 해야 될지, 기업의 연구개발, 이런 조직들을 어떻게 네트워크형 조직으로 바꿀지, 이렇게 서술한 책이 또 최근에 출간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그 변화에 개인과 조직, 회사, 뭐 작은 기업이건 스타트업이건 대기업이건 다 그 변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 회사에 맞게 실현할 것인지 이렇게 이제 핵심 역량을 집중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발맞춰서 오늘 오피스 365라든지 오피스 2013의 도구들도 새롭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뀐다기보단 점진적으로 저희의 생활과 업무에 스며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기존에는 업무와 일상이 분리돼 있었죠. 근데 너무 업무에만 치중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를 밸런스 있게 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업무와 일상의 균형을 강조했었죠. 그렇지만 그 새로운 시대에서는 다들 스마트 디바이스와 소셜 네트워크,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고 이런 환경에서는 자기 디바이스로 개인적인 부분도 할 수 있고 업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시간에도 개인적인 알림, 뭐 톡이 온다라고 하면 잠시 업무 몰입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할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퇴근 이후에 아니면 주말에 쉬고 있을 때라도 자기가 그 디바이스를 가지고 업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분리되는 게 아니고 중첩되어 있는 현상이 더 심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뭐 노트북이 됐건 데스크탑이 됐건 키보드와 마우스를 가지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상에서 저희가 업무를 처리했었죠. 근데 요즘은 다들 스마트폰, 태블릿, 그리고 이제 큰 프로젝션 TV까지 다 터치 기반 형태로 인터페이스가 바뀌는 추세죠. 또한 요즘 뭐 최신 게임기인 엑스박스 같은 걸 보면 아예 조이스틱이 없이 손짓 발짓을 카메라나 다양한 센서가 인식을 해서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이런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응되는 다양한 업무 도구들이 나온다는 부분이고요. 보고서도 예전에는 만들어서 저장하고 계속 버전 관리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뭐 엑셀에서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딱 고정화되어 있는 표가 아니죠. 저희가 뭐 어떤 축을 끌어서 다양하게 다차원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아예 실시간 데이터들, 큰 빅데이터도 불러오고, 사내 데이터도 가져오고,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도 다 통합해서 실시간 분석을 할 수 있는 여러 툴들이 나오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오피스 365 내에 파워 BI라는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대화형으로 실시간 분석을 하는 부분이고요. 회사에서 제공한 기기로만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가지고 업무에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네트워크 액세스가 아닌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를 가지고 카페에서나 아니면 뭐 기차에서나 아니면 공항에서 아니면 뭐 침대에서 어디서든지 액세스를 한다라는 거죠. 액세스를 할 수 있게 기업의 자원을 다른 차원의 보안을 적용한 상태에서 열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뭐 작은 기업이건 큰 기업이건 사설 데이터 센터에서 다 처리하는 부분이 이제 점점 더 한계에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초월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나라마다 다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구축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특정 업무는 이제 빌려서 쓰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 노멀 시대에 맞게 그룹웨어라고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런 다양한 협업 도구들이 보통 현재 2세대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기술들은 근데 훨씬 더 발전돼서 이제 소셜 네트워크와 관련된 3세대, 소셜 네트워크의 다양한 그런 시그널들을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이제 4세대 쪽으로 기술은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저희가 2014년인데요. 벌써 기술은 이 4세대 협업 도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기업에 가서 활용하시는 부분들을 살펴봐도 2세대 부분을 도입했고 일부 좀 더 깊게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아젠다도 일단 2세대 관련된 부분이죠. 저희 지금 오늘 뭐 웹 컨퍼런싱, 메신저, 문서 협업 이런 부분들은 다 2세대 기술이거든요. 그렇지만 아직도 2세대를 많이 활용하지 않고 또 더 세련된 2세대의 기능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오피스 365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설명드리고 앞으로 다음 웹캐스트에서는 이제 3세대, 4세대의 기능들로 계속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뉴노멀 시대 그리고 4세대 협업 도구 이런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한 번에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총 4사분면으로 계속 업무 환경은 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나눠질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다이어그램은 하단은 직접 전산 환경을 사내에 구축한 환경이고요. 이 위쪽은 클라우드로 구축을 한 거고요. 업무 자체가 책상에 앉아서 일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어디서든지 일을 할 수 있고 클라우드 기반의 모든 데이터가 올라가서 이제 데이터를 로컬에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어떤 디바이스로도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있으면서 그것이 다 분석이 돼서 훨씬 더 다양한 분석 업무들을 취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업무 부분이
발전하고 있고 오피스 365에 추가되는 서비스들은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이제 좀 더 이해가 편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따가 오피스 튜터 업무 환경 보여드리겠는데요. 사실 오피스 튜터는 지금 현재는 이 유목민형에 가깝습니다. 아예 이제 사무실을 없앴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전 팀원이, 임직원이 다 유목민형으로 저희는 업무를 보고 있고요. 이거는 뭐 다 유목민형으로 가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이제 양쪽으로 모바일과 클라우드를 접목하셔서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업무 환경을 적극 검토하시기를 고민해 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시대의 상황에 맞게 오피스 365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뭐 클라우드 퍼스트, 그 다음에 모바일 퍼스트 이 부분을 현재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모든 제품을 클라우드 우선, 그 다음에 모바일 디바이스 우선 정책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데 있어서 뭐 개인 생산성 도구라고 하면 아무래도 보안이라든지 기존에 투자한 자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기업들은 기존에 있는 전산 시스템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클라우드로 결합해서 쓰는 하이브리드 환경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하고요. 또 어떤 운영체제나 어떤 브라우저, 어떤 디바이스에서도 다 오피스 앱을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오피스 365에 있는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서비스를 계속 추가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매일같이 출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오피스 365를 저희가 배워서 전파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버거운데 참석하신 지금 일반 사용자분들은 더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대로의 변화의 과도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성숙 단계가 되면 이제 오늘 보여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활용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피스 365는 많이들 이런 슬라이드를 보셨을 텐데요. 뭐 문서 관리면 문서 관리, 오피스 프로그램이면 오피스 프로그램, 화상 회의, 뭐 일정 공유, 이메일, 연락처 공유 그런 부분들이 다 어떤 디바이스도 될 수 있게끔 서버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결합되어 있는 통합 구독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서버 제품들이 이제 기업에서 사용하는 메일과 일정, 연락처, 모바일 디바이스나 웹 쪽으로 이제 웹메일이나 이런 부분 활용할 수 있게 해준 게 이제 익스체인지 서버의 기능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임대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익스체인지 온라인이고요. 오늘 중점적으로 문서 관리 관련해 설명드릴 기능들은 쉐어포인트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쉐어포인트를 임대용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쉐어포인트 온라인이고 화상회의를 담당하는 역할이 이제 링크고요. 이 링크 온라인이 오피스 365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2013,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원노트 이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또 오피스 365의 상위 플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다 제공을 하는 게 기업용 오피스 365고요. 개인용 오피스 365는 이제 오피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 기업용 서비스가 아닌 무료 서비스인 그 아웃룩.com, 원드라이브, 스카이프 이런 부분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피스 365 브랜드도 이제 개인용이 있고 조직을 위한 기업용이 있는데요. 오늘 웹캐스트는 기업용 오피스 365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내년부터는 이 링크 온라인의 브랜드가 기업용, 스카이프 포 비즈니스, 기업용 스카이프죠. 이렇게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오피스 365 사이트를 로그인한 후에 보시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 화면도 지금 이번 주에 적용이 됐는데요. 여기 이제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앱관 전환이 되고요. 한번 눌렀을 때 이와 같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이 버튼을 이제 누르시면 어떤 서비스로든지 바로바로 점프할 수 있게 이제 고정 메뉴를 이번 주에 변경을 했습니다. 발표는 아마 지난달에 했었던 것 같고요. 저희 회사의 테넌트는 이번 주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기에 다양한 앱들이 이제 추가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익스체인지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부분이 아웃룩, 일정, 사람, 작업 이 부분에 이제 익스체인지 온라인에서 제공해주는 앱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쉐어포인트에서 제공하는 게 비즈니스용 원드라이브, 그 다음에 쉐어포인트 사이트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특히 원드라이브 같은 경우에요. 지금 개인용 원드라이브도 무제한으로 됐죠. 유료 구독자의 경우에. 이제 기업용 원드라이브도 아이디당 이제 무제한 공간을 내년부터는 제공합니다. 지금 현재는 문서를 1테라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 용량도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 분석을 할 수 있는 파워 BI라는 것도 이제 쉐어포인트 사이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추가로 비용을 이제 내서 구독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이나믹 CRM도 이제 오피스 365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앱으로 추가되고요. 이제 4세대 협업 도구가 이제 3세대, 4세대가 이제 야머라든지 그 야머의 시그널들과 아웃룩, 링크, 쉐어포인트의 모든 시그널들을 분석을 해서 개인의 맞춤형 형태로 약간의 그 핀터리스트 같은 유저 인터페이스로 보여주는 게 델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에 맞춰서 사람, 문서 이런 부분들을 기계 학습에 의해서 추천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부분이 있습니다. 비디오도 지난주에 추가가 된 서비스인데요. 이제 기업용 유튜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웹캐스트를 개최하고 이 부분을 레코딩을 해서 참석하지 못한 사람한테 공유를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개인 시나리오에서는 유튜브에 올리면 되죠. 회사에서는 사실 내용이 민감한 경우도 많죠. 그래서 회사 사내에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은 이 비디오라는 곳에 올려놓고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사이트는 다 쉐어포인트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쉐어포인트의 서브 사이트로 이 비디오 라이브러리를 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개인용 원드라이브처럼 기업용 원드라이브에 바로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원노트 부분을 바로 실행시켜서 웹 브라우저에서 이제 문서 작성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앱도 보입니다. 그래서 오피스 365는 처음에는 뭐 익스체인지 온라인, 쉐어포인트 온라인, 링크 온라인 이렇게 이제 서버를 임대해서 쓰는 형태라고 보셨다면 이제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제 추가되고 앱들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만든 앱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기업에서 직접 만들어서 여기다 등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외부에서 개발한 앱을 앱스토어에서 사서 여기다 넣을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피스 365는 디바이스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제 PC, 뭐 맥, 각종 스마트 디바이스에 다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아이디당 뭐 10대까지 설치를 할 수 있는데요. PC나 맥은 5대를 설치할 수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5대를 다 설치한 거죠. PC, 그 다음에 윈도우 8 태블릿,
그리고 맥북 여기에 이제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5대까지 설치를 할 수 있는데요. 언제든지 제가 비활성화를 눌러서 회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비를 더 이상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회수해서 다시 다른 장비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바일 앱은 앱스토어, 뭐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설치하시고 로그인 할 때 오피스 365에 접속하는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해서 이제 기업용 원드라이브나 쉐어포인트에 있는 사이트 있는 문서들을 직접 열어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개인 사용자는 이제 또 무료로 풀렸죠. 그래서 그냥 개인용 원드라이브에 있는 문서를 직접 열어서 보실 수 있는데 팀 생산성 그리고 팀 협업과 관련돼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든 서비스와 모든 디바이스 지원 정책이 거의 이제 완성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가 이런 주제로 웹캐스트를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어떤 브라우저는 되고 어떤 브라우저는 안 되고 어떤 디바이스에서는 되고 또 어떤 디바이스에서는 안 되고 뭐 이런 제약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장님이 바뀌셨죠. 사장님이 바뀌신 이후에 이제 모든 부분을 모바일 퍼스트, 클라우드 퍼스트를 하면서 이제 오피스 관련된 제품들은 이제 디바이스 뭐 꼭 윈도우즈에 되는 이런 부분이 제약이 사라졌고 물론 윈도우즈 기반에서 사용을 할 때 마우스와 키보드를 가지고 사용할 때 가장 생산성은 높아지지만 이제 협업의 생산성으로 보자면 뭐 밖에 나가 있건 아니면 브라우저만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어떤 경우에라도 데이터들을 보고 처리할 수 있게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으로도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고급적으로 쓰시는 분과 아니면 기본적인 기능 쓰시는 분들 수준에 관계없이 이제 협업은 다 가능할 수 있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피스 튜터는 창립한 지 이제 14주년이 됐고요. 오피스가 진화하면서 그 부분을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제 베타 나오면 베타 테스트하고 이제 이런 부분으로 쭉 10몇 년을 보내왔는데요.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는 이제 다양한 서버 제품들, 오피스 기반의 서버 제품들, 익스체인지 서버, 쉐어포인트 서버를 회사 내에 도입을 해서 사용하면서 업무를 좀 바꿔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10년 이상 협업 도구를 쓴 결과로 좀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저희가 작년 여름이죠. 작년 여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사옥을 이전하면서 저희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제 따라가기로 한 거죠. 원래 이제 삼성동 포스코 센터 건너편에 사무실이 있었고요. 그 사무실 화면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 이제 광화문으로 가야 되는데 아예 사무실을 없이 한번 일을 해보자. 이게 가능했던 것은 저희가 4년 전부터는 주 1일 출근을 도입을 해서 사무실은 있지만 정식으로 다 나와서 일을 하는 날짜를 월요일로만 정했었거든요. 근데 1년, 2년 계속 그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다 보니까 이제 월요일날 오후만 뭐 나오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점점 사무실의 활용도가 낮아졌던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마침 이제 사무실을 이전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한번 그러면 사무실을 없애고 정말 다 편한 형태의 일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사무실을 작년 여름에 없앤 이후에는 월요일날 오후에 이제 3시에 만나서 미팅을 하거든요. 보통 미팅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만 얼굴을 같이 보고 일을 하고 그 외에는 각자 편한 장소에서 편한 시간에 일을 하는 식으로 지금 시스템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브런치 카페에서 만나서 브런치 먹으면서도 일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 뭐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태블릿 가지고도 일을 하고, 뭐 전화기를 가지고만도 일을 해보고, 또 강의하러 지방에 출장 내려가야 될 경우에 또 계속 터치 기반의 태블릿을 통해서 교환을 수정해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가 매주 한 번씩은 여러 곳을 실험을 해보고, 이제 회의하기 좋은 장소를 발견했으면 거기서 또 계속 활용해보고, 또 뭔가 좀 안 좋아진 부분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일하는 방식을 사실 이번 3주간의 웹캐스트에서 좀 약간 이론화해서 교환을 다듬어서 보여드리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아웃룩 2013 PC용 프로그램의 화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은 각자 개인들의 캘린더가 열려 있고요. 이 캘린더를 하나의 보기로 겹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지 않고 일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캘린더 공유를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아웃룩 캘린더에 대부분의 일과를 개인적인 일과든 업무적인 일과든 다 기록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뭐 본인의 사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개인적인 일정도 본인이 선택해서 팀원에게 보이게 할지 안 보이게 할지 아웃룩에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유해서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임 요청 이렇게 해서 빈 시간 확인해서 저희가 주간회의를 잡은 부분을 이제 카메라로 찍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뭐 스마트폰만 있다든지 웹브라우저만 접속해야 되는 환경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지금 익스체인지 온라인에서 제공해주는 아웃룩 웹 앱이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사이트에 있는 앱인데요. 여기에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의 캘린더를 이렇게 추가해서 동일한 화면으로 보는 거죠. 여기에는 제가 언제든지 취사 선택해서 이렇게 캘린더를 켜거나 끌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오피스 365에 구성이 돼 있고, 이제 프로그램들, 오피스 프로그램들은 이 오피스 365를 동기화하는 거죠. 예전에는 아웃룩 2013의 캘린더를 케이블로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동기화하던 시대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모든 기업의 업무 데이터를 서버에, 특히 이제 오피스 365와 같은 구독형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그 부분을 구독하고 거기에 업무 데이터들을 다 쌓아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1대1 미팅을 할 때도 쉐어포인트에 문서라든지 전자필기장들을 올려놓고 그 공유하는 부분을 링크로 걸어서 약속을 잡을 때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면 요 화면은 원노트 전자필기장의 클라우드상의 위치를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미리 미팅을 하기 전에 미팅의 아젠다라든지 참고 자료들을 공유 저장소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다 온라인에 있기 때문에 하이퍼링크로 만들 수가 있죠. 그 하이퍼링크를 미리 본문 영역에다 첨부해서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면 이제 버전 관리가 필요 없죠. 다 최종본이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이걸 언제든지 열어서 수정하고 계속 업데이트 하는데요. 첫 번째 링크는 뭐 원노트면 원노트, 엑셀이면 엑셀, 그 프로그램이 열리는 링크고요. 두 번째는 브라우저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원노트 웹 앱이, 원노트 웹 앱은 원노트 온라인으로 이제 바뀌었죠, 브랜드가. 그래서 원노트 온라인에서 열어서 또 직접 조회하거나 편집할 수 있게끔 이런 이제 링크가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공유를 해서 미팅 전, 미팅 중, 미팅 후 다 기록을 한 곳에 집중하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 원노트 2013에서 연 화면이고요. 같이 이제 공동 편집을 하고 있는 그런 화면이 되겠고요. 이런 서비스, 문서와 관련된 서비스들은 쉐어포인트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쉐어포인트의 다양한 앱들을 저희가 이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교환 부분 같은 거 공유할 때 쉐어포인트 문서 라이브러리에 이제 올려놓고 있는데, 만약 온라인이 아닌 환경이 발생할 수 있죠. 그 경우에는 오프라인 동기화를 또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상 드라이브로 잡히게 되고요. 아까 보셨던 이 구조 그대로 제 컴퓨터에 동기화가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원드라이브 포 비즈니스나 쉐어포인트 동기화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폰 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앱을 통해서 클라우드에 있는 문서들을 다 직접 열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피스 튜터 내에 그 앱, 그 쉐어포인트에 보시면 뭐 공지사항 앱이라든지 이런 목록들을 만들 수 있는, 작업 목록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강사님들한테 지급해야 될 인세라든지 거래처에 줘야 될 부분들을 취합하는 부분도 그냥 직원들이 직접 이런 목록을 만들어서 각자 협업하는 부분을 문서면 문서, 목록 다 쉽게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씩 모이는데 가끔 이제 한 분이 회의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지방 강의를 가거나 업체 미팅을 급하게 가야 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월요일날 오후 3시에 미팅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바로 이제 아울렛 캘린더에서 지금과 같은 링크 온라인 회의를 개설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받아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링크 참석 링크 하이퍼링크가 만들어지게 되죠. 하이퍼링크는 아웃룩이던 아웃룩 웹앱이던 이렇게 체크 한 번만 하면 자동으로 하이퍼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들어와서 회의를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데스크탑 자체를 공유를 해서 뭐 사내에 있는 CRM 화면도 보고 저희 컴퓨터에 있는 뭐 다양한 화면들 보면서 저희가 회의를 하는 장면을 스크린샷을 좀 잡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적인 개관과 오피스 튜터가 오피스 365에 있는 기능들 그리고 오피스 2013과 결합해서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 개괄적으로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오늘, 다음 주, 다음 주 각 제품별로 쉐어포인트하고 어떻게 연동해서 사용하는지 이렇게 이제 기능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오피스 365를 이미 도입해서 쓰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오피스 365는 클라우드 서비스잖아요. 직접 온프레미스로 전산실에 쉐어포인트 서버를 구축한 곳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앞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참석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맨 후자, 오피스 365가 아직 어떤 건지 모른다라는 전제하에 교환을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쉐어포인트 팀 사이트를 개설을 하고 이제 문서 공유부터 이런 모든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바뀌어진 내비게이션 바를 이용하면 여기에서 이제 사이트를 누르면 이동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이트로 이동이 됐고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이제 이런 사이트들을 개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 만드실 때 사이트 이름은 제안드리기로는 영어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주소가 좀 깔끔하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띄어쓰기도 가급적이면 넣지 마시고요. 뭐 언더바나 하이픈 같은 걸로 이용해서
사이트명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만들기 하게 되면 이제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람이 만들 수 있는데요. 만들면 이제 관리자가 단계별로 쭉 눌러서 처리해야 되는 그 스텝 바이 스텝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공유할지, 이 사이트가 프로젝트 관리용 사이트라고 하면 간트 차트를 표시할지, 그리고 다양한 이제 앱들을 추가하고 디자인을 좀 고치고, 그리고 이제 회사의 로고 같은 부분을 위에 노출시키고 이렇게 하는 단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관리자가 보이는 거고요. 일반 사용자는 이제 뉴스피드, 그 다음에 이 문서 라이브러리 올라온 부분이 기본 이제 웹파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을 보면 이제 공유 원노트 전자필기장이 기본적으로 하나씩 사이트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초대받은 팀원들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전자필기장과 기본 문서 라이브러리, 이 문서 라이브러리는 여기에도 보이고요. 누르면 이제 또 자세히 보이고요. 앱을 추가하는 거는 이제 사이트 콘텐츠 메뉴를 눌러서 문서 라이브러리를 더 만들고 싶다든지 아니면 게시판을 만들고 싶다든지 이렇게 이제 추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사이트 공유 단계가 제일 처음인데요. 사용자를 초대하면 이제 초대장이 이메일로 날아가게 되고 그 메일을 받고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옵션을 표시해서 권한도 좀 더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간트 차트 만드는 거인데 간트 차트는 생략을 하고요. 세 번째가 앱을 추가하는 부분인데요. 추가할 수 있는 앱 목록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젠다에는 문서 서식을 관리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그 문서 라이브러리를 이제 주로 많이 만드시게 되겠죠. 이 쉐어포인트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전부 다 쓴다라기보다는 어떤 업무에 우리가 쉐어포인트라는 협업 공간을 구축해서 협업을 할지를 결정하시면 이제 그거에 필요한 앱들을 이제 추가해서 사이트를 접속해서 쓰시는 건데요. 자, 그래서 다양한 앱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있는 앱뿐만 아니라 이제 쉐어포인트 스토어를 가보게 되면 이제 다양한 앱들이 무료 앱도 있고 유료 앱도 있고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원노트 클래스 노트북 크리에이터라는 거는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과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전자필기장을 만들어주는 앱인데 이 앱이 쉐어포인트 사이트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법사를 돌려주게 되면 학생 인원 수에 따라서 선생님과 공유하는 전자필기장, 전체 학생들이 다 같이 보는 공유장, 종이 전자필기장 이렇게 권한별로 다 자동 생성을 해주는 그런 마법사 툴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 사이트에서는 학생과 선생님들이 또 심지어는 학부모까지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원노트를 교육 시나리오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실 수 있는데 이런 앱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앱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오피스 365 지금 쓰시는 분이건 아니면 이제 무료 평가판을 신청하시면 이렇게 쓰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쉐어포인트 온라인 과정을 2013 버전은 쉐어포인트 온라인으로 해서 사용자편, 관리자편 만들었고요. 2010 서버 기반으로는 저희가 2010년부터 꽤 많은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내년에는 또 2013 버전에 대한 과정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개발을 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쉐어포인트가 어떤 기능들이 있고 어떤 업무 시나리오를 우리 조직에 맞게 도입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쉐어포인트를 좀 더 공부하셔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오피스 튜터에 오셔서 온라인 과정도 좀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쉐어포인트 사이트를 보셨고요.
거기서 이제 문서 라이브러리라는 앱을 하나 추가를 하면 오피스 2013이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로컬이 아닌 공유 저장소를 우선적으로 다루게끔 인터페이스가 바뀌었습니다. 오피스 2013 지금 써보신 분 아시겠지만 일단 우측 상단에 로그인 창이 있죠. 그래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제가 요거는 열기 화면인데 최근에 지금 쉐어포인트 사이트던지 오피스 365에 있는 비즈니스 원드라이브던지 뭐 개인용 원드라이브던지 이렇게 로그인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에 최근 열었던 모든 목록이 다 나오게 되죠. 첫 번째는 개인용 원드라이브, 요것은 비즈니스용 원드라이브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각자 산재되어 있는 문서들이 다 보이는데 이제 보시면은 다 클라우드 저장소가 먼저 올라와 있고요. 컴퓨터가 제일 아래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문서는 클라우드에 보관을 한다는 거죠. 그래야 협업 시나리오도 되고, 그리고 개인이 쓰시더라도 제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열어가지고 자, 2번 슬라이드를 편집하다가 문서를 닫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다른 디바이스에서 열었을 때도 이게 다 로그인된 히스토리나 어디까지 읽었다라는 게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 출근해서 데스크탑에서 로그인 해가지고 두 번째까지 작성을 하다가 이제 집에 와서 제 노트북으로 또 로그인해서 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나중에 어디부터 봤다라고 해서 워드, 파워포인트 이렇게 보시면 이런 안내창이 나타나는 기능이 이제 오피스 2013에 추가가 됐는데요. 그래서 오피스 2013은 쉐어포인트 서버 혹은 오피스 365하고 밀접하게 결합이 되어 있고 그 결합된 그 컨셉은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개인이 사용을 하건 아니면 팀의 협업을 강조하건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가 훨씬 더 맞춰져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할 때도 이제 사이트 혹은 원드라이브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또 공유하는 부분도 이제 지금 원드라이브로 점프를 해보게 되면 이 상단에 공유가 있죠. 그래서 공유를 누르게 되면 공유할 사용자들을 이렇게 웹앱에서 권한을 주신 다음에 초대장을 이제 보낼 수도 있고요. 자, 지금 파워포인트 2013 화면인데 파워포인트 2013에도 여기 공유가 있죠. 공유해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초대해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새로운 오피스는 클라우드에 놓고 저장을 한다. 그리고 공유해서 쓴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단순히 그러면 이렇게 저장소로만 쓴다라고 하면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상관없지만 팀이 공동으로 문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추가적인 기능들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에서 일단은 속성과 서식에 대해서 이제 좀 새롭게 조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2013에 이제 정보 항목을 들어가 보면요. 이쪽에 기본적으로 이제 속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서창 표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예전부터 있었던 대화 상자로 별도로 열리는 고급 속성이 있습니다. 이 문서창은 리본 메뉴 하단에 이렇게 열리는 부분이고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고 이제 고급 속성을 눌러보면 다양한 내용들을 넣을 수 있죠. 누가 작성했고 뭐 태그라든지 메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을 수 있고 사용자 지정 속성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라고 해서 새로 해서 넣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문서의 파일에 저장되는 속성들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기능이고요. 그리고 아까 문서창이라고 하는 부분이
오피스 2010부터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로 들어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문서 속성을 바꿔서 아까 보셨던 정보들을 조회하거나 일부 정보를 수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원드라이브 혹은 쉐어포인트 문서 라이브러리에 올라가게 되면 이 창을 협업 용도로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쉐어포인트 문서 라이브러리에 이제 그냥 그대로 쓰시는 것보다는 팀 업무 시나리오에 맞게 이제 열을 추가하셔야 되는데요. 자, 문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오고 이 문서 라이브러리에는 우리가 업무 프로세스와 관련된 특정 열을 만들어서 이제 속성에다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서를 올리고 이 기한을 한 번에 보게 하고 싶다. 그리고 문서 최초 작성할 때 넣고 싶다라고 하면 날짜 및 시간 관련된 열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필수열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문서 속성창에 이와 같이 마감기한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이 속성은 쉐어포인트 문서 라이브러리와 연동되는 속성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열들을 추가할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필수로 속성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서를 저장할 때 그 마감기한이라는 필드가 비어 있으면 알림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걸 넣어야지만 게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열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 문서에 그동안은 수정한 사람만 보셨는데 그리고 수정 날짜만 보셨는데 이제 이런 사용자 정의 필드들을 추가해서 속성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문서 라이브러리에는 아무 문서만 올린 게 아니라 거기서 새 문서를 만들 때 아예 템플릿이 열리게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엑셀 템플릿을 이제 보시면 새로 만들기 보면 다양한 이런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템플릿 쓰셔도 되고 직접 템플릿을 만드셔도 되는데요. 엑셀 같은 경우에 어떤 이런 격리부서에서 뭐 교통비 처리하는 양식을 하나 만들어서 배포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엑셀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뭐 교통비 얼마 이상은 지급이 안 된다 뭐 이런 규칙이 있다라고 하면 최대값을 적고 오류 메시지를 적어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기능이 있죠. 그래서 기능을 이렇게 이제 넣어줬다라고 가능을 하면 그 라이브러리에서 이 문서를 열어가지고 데이터를 넣을 때 이렇게 업무 규약을 표시할 수 있겠죠. 이런 기능들은 이제 엑셀에 있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엑셀 관련된 서적이라든지 온라인 과정들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얘를 이제 서식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거죠.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스터를 이용을 해서 서식을 만들죠. 그래서 글꼴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들어갈 개체 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스터 보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템플릿 파일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라이브러리에서 새 문서를 눌렀을 때 아까 서식이 내장돼 있다가 자동적으로 열리게 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이제 만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나리오가 이제 필요하실 경우에 이제 그 아까 만들어 놓으신 엑셀 템플릿 이런 파일들을 일단 탐색기로 열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탐색기에서 열어봅니다. 그럼 위치가 이렇게 해서 다큐멘트 라이브러리 라고 하는 부분으로 아까 서식 파일은 내 문서에 사용자 지적 서식 파일로 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카피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위치가 아까 탐색기에서 열기라고 하는 부분 만드신 문서 라이브러리에서 이걸 열면 이렇게 열리고 요 사용자 지정 서식 파일을 내서 도큐멘트 라이브러리로 옮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일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라이브러리 설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급 설정에 들어가시면
여기 서식 파일을 위치를 아까 도큐멘트 라이브러리 슬래시 폼스 슬래시 교통비 이렇게 파일명을 상대 경로로 적어주게끔 돼 있거든요. 좀 이게 찾아서 바로 선택하는 형태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타이핑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서 서식 파일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쉐어포인트에는요. 그러면 이제 새 문서 리본에서 이렇게 엑셀 파일이 보이게 되고요. 그럼 이 파일을 이렇게 새 문서 눌러서 엑셀 파일을 누르게 되면 아까처럼 서버에서 이 파일들이 열리고 서식 파일에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했다라고 하면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시간 지금 이제 저희가 아까 좀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다 1시가 됐는데요. 일단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데모나 실습은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일단 이런 컨셉으로 오피스 365와 오피스 2013의 협업 기능들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다는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여러분들 하실 일은 뭐 질문사항이든 아니면 오늘 느끼셨던 점들 또 후기들을 저희 페이스북 그룹 오피스 튜터 14 그룹에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도 이어서 이 웹캐스트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직 오피스 365 평가판을 평가를 안 해보신 분이라고 하면 이 주소에 오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바로 평가판이 열리게 됩니다. 한번 평가도 해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 후기 남겨주시면 일단 9,900점을 확보하는 건데요. 다음 주, 다음 주 세 번 다 올려주시면 저희가 과정 한 과목 55,000원짜리까지 들으실 수 있게끔 마일리지를 적립해 드리니까 꼭 후기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페이스북 그룹에 지금 현재는 17분이 가입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꼭 가입해서 후기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지금 음질 상태가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지금 사운드 카드 플러그인이 잘 안 설치돼서 못 들으신 분도 있는데요. 이번 주 중으로 편집해서 이 부분을 유튜브에 올려놓고 페이스북에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교환은 오늘 오후까지 이 슬라이드 쉐어 쪽에다 올리고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투터에 저희 이진 부대표가 집필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시중 서점에서 구입해서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한 달에 2번씩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0,000원을 받고 4시간 교육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아까 그 도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공짜로 참석하시는 그런 개념인데요. 저희 온오프 믹스에 올라가고 오피스 튜터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계속 공지를 해드리니까 이쪽에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점심시간에 지금 배고프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예, 궁금하신 사항이나 여러 가지 글들은 저희 개설해 놓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참석자들끼리 공유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장시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제 웹캐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